이 바보야! 여긴 꿈을 빼앗는 곳이야. 넌 이제 10년 동안 인생을 버린 거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현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삶, 목숨을 건 탈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찾은 새로운 삶까지 제 이야기를 통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함경북도 명천 출신입니다. 어릴 적부터 군대는 영광이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조선인민군 군관이셨으니까요. 그래서 17살 때 조선인민경비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배치된 곳은 12호 관리소 외곽경비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곳의 존재조차 모르는 곳이었죠. 처음 마주한 것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총과 굶주림, 폭력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감옥 국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식사라고 주는 건 겨우 옥수수 한 줌과 소금물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상관들이 착복해가는 바람에 항상 부족했죠.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구타는 기본, 몇 시간씩 엎드려 뻗쳐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선임이 저를 불렀습니다. 너 왜 군대 왔냐? 라고 물었죠. 저는 순진하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야, 여긴 꿈을 빼앗는 곳이야. 넌 이제 10년 동안 인생을 버린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가 꿈꾸던 군대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복무 기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집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동생들과 뛰어놀던 마당. 하지만 그런 추억들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대신 차가운 총기와 배고픔, 폭력만이 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제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던 사회주의 낙원인가? 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12호 관리소. 그곳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큰 농장과 공장들이 있는 마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죠. 수용소 안에는 농장, 탄광, 벽돌 공장, 피복 공장 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은 평양으로 보내졌죠.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국민이 아닌 이주민, 처벌 대상, 심지어는 물건으로 불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성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임신을 하면 강제로 낙태를 당하거나 아이를 낳아도 곧바로 빼앗겼습니다. 그 아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고문은 일상이었습니다.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끔찍한 고문을 당했죠. 팔다리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광경을 매일 목격했습니다. 배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 결과 매일 7, 8, 9의 시체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그저 숫자로만 취급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들판의 풀을 뜯어 먹다가 붙잡혔습니다. 그의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매를 때렸죠. 결국 그 노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회주의인가? 사람이 사는 곳이 맞는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제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이런 비인간적인 일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간 저 역시 수용소 안으로 끌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더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가 정말 옳은 것인지,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이 체제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지만 탈북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잘못하다 붙잡히면 정치범 수용소행이 확실했고 최악의 경우 즉결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열망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잠든 가족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 채 떠나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2019년 겨울 저는 중국과의 국경 지대로 향했습니다. 삼엄한 경계를 뚫고 부만강을 건너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를 조심스레 건너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매 순간 총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고 뒤에서 누군가 붙잡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에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당국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 둔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중국 남부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긴장해야 했습니다. 검문에 걸리지 않기 위해 밤에만 이동했고 낮에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중국 남부에 도착한 후 저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 여정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정글을 통과해야 했고 때로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모기와 뱀 같은 위험한 동물들도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제대로 없었고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살았습니다. 특히 라오스에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밤중에 국경을 넘다가 순찰대에게 발각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숨을 죽이고 덤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순찰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자유를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억압된 삶, 그리고 제가 목격한 인권유린의 현장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태국은 북한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국 당국에 체포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2020년 초 저는 마침내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을 때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옷을 제공해 주었고 한국행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뒤돌아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남겨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자유의 땅, 공항을 나서며 마주한 한국의 밝은 불빛들과 활기찬 모습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새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하나원이라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에서 3개월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실용적인 생활 기술까지 다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현대 기술을 다루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실제 사회에 나왔을 때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가장 컸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말과 한국의 표준어, 그리고 수많은 외래어와 신조어들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대화조차 어려워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학력을 인정받기 어려웠고 기술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원하는 직종에 지원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서빙, 공장 노동 등 단순 노무직으로 시작했지만 틈틈이 공부를 하며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집단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에서 자라난 제게 한국의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직장에서의 예의범절, 심지어 음식 문화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자유에 대한 감사함과 더 나은 삶을 향한 의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제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이곳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밤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어 대화를 나누며 실전 연습을 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어 능력 향상, 그리고 기본적인 직무 기술 등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은 힘들었지만 매우 보람찼습니다. 특히 컴퓨터 기술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된 지금, 저는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이 사회에 기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한국 사회 적응 등 제 인생 여정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들은 다른 탈북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하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탈북자들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이나 지원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 화해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분단의 고통을 직접 겪었던 저로서는 남북 간의 이해와 협력이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와 활동에 힘써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상호 이해, 증진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바탕으로 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한국 문화와 제도를 이제는 잘 알고 있기에 이를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발전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것도 새로운 삶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아 실현의 기회를 가지고 보다 성취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더욱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경험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억압과 빈곤, 탈북의 위험 등 수많은 고난을 견뎌내며 살아남은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인내와 강인함은 지금의 저를 잇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특히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들과 이별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언젠가 자유와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이 자유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탈북자들에게도 큰 용기와 동기부여가 되고자 합니다. 저와 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과 역경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도 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와 기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자유와 기회를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은 저에게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이 있습니다.